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중국의 젊은이가 중공의 쇠뇌 선전으로 러시아에 참전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최근 해외 X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한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영상에는 붉은 마카롱이라는 아이디의 중국 남성이 러시아 전장에서 중국 동포들은 참전을 자제하라고 설득하며 후회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남성은 내 진실한 정보가 국내 러시아 팬들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왜 남의 나라에 가서 총알바지가 됐는가 라고 물었고, 그는 오기 전에는 러시아군이 나를 총알바지로 취급할 줄은 몰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러시아 로스토프 훈련소에 도착한 이후부터 심각한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흑인과 중국인들을 차별한다. 훈련소에서 나무를 패거나 이것저것을 시켜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는다. 러시아인들은 일을 안 하고 외국인들만 일을 시켰다.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시켰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군 경력이 있는 선임이고 러시아 군대에서 꽤 오래 복무했는데도 일을 안 하면 나를 괴롭힌다. 그들은 내가 살아서 이곳을 떠나길 원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국 남성은 매일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다. 여기서는 정말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더 진실하고 더 가혹한 상황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여기에 오려고 하는데 오면 죽는다. 오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정보에 따르면 이미 많은 중국 청년이 러시아에 참전했다가 숨졌고, 어떤 이들은 첫날 전선에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 중국 지원 군인은 421명이 함께 갔는데 이제 6명만 남았다며, 이들 6명 중 4명은 안후이 출신, 2명은 허난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원군으로 오려는 사람은 오지 마라. 오면 살아서 귀국할 수 없다. 그는 이어서 이미 몇백 명의 중국인들이 죽었는데 러시아는 한 푼도 보상하지 않았다. 전사한 중국인들에 관해 러시아군 고위층은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항복했다고 말하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장례비조차 주지 않는다. 월급은 더더욱 기대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쩔 수 없다. 전쟁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떠나려 하면 그들은 우리를 총살할 것이다. 어떠한 방법도 없다. 다만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지금은 후회 막급이다. 우리는 모두 사기를 당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가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는다. 오고 싶은 중국인이 있거든 절대 오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캡처한 내용에 따르면 한 러시아 중국인 용병은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파시즘을 퇴치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억울하고 한심해하며 한 무리의 형제들이 전선으로 보내졌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음식과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전우들을 구하려 했으나 다른 전우들이 벙커 밖으로 내동댕이 쳐 자생자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일이 많은데 중국의 쇠뇌 교육이 정말 성공적이네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군요. 전쟁터로 잘못 이끌린 사람들은 그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가혹하다. 더 많은 사람이 거짓 선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바로 파시스트였다는 걸. 침략자를 돕기 위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정말 인지상실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러시아 전쟁에 참여한다고 존중을 받지 못할 겁니다. 중국 정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러시아가 당신을 존중할 리가 있나요? 또 다른 네티즌은 고위 공직자의 자식들은 왜 러시아를 지원하러 가지 않는가? 왜 평범한 시민들의 자식들만 총알바지가 되어야 하죠? 중공의 속내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선에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3천여 명의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파병 규모는 12월쯤 1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포착한 통신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에는 러시아군이 북한 군인들을 어떻게 지휘할지, 그리고 그들에게 탄약과 군사 장비를 어떻게 제공할지 우려하는 교신 내용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CNN은 보도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K대대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북한 군인들에 대해 경멸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때 이들을 빌어먹을 중국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포착된 음성에서는 북한 군인 30명당 통역 1명과 군관 3명을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해졌지만 러시아군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으로부터 북한군 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27일에서 28일 북한군 일진을 전격 배치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제는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파병에 대해 질문을 받자 중국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 라고 답했으며 이를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문화학자 우조레는 X 플랫폼에 게시한 글에서 평양에서 보내진 팩스에 따르면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시진핑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선으로 파견되기 전에 김정은은 특별 가족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가 전시 상태에 돌입했다고 선포했지만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오직 가족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의 내용에는 심지어 푸틴이 시진핑에게 중국과 가까운 핵무기 장치를 가동해 베이징을 직접 파괴하겠다는 독서를 퍼붓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힌 김정은의 가족 담화 내용의 8가지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진핑, 북한의 러시아 지원 군사 용병 비용 지급. 북한의 러시아 지원 군대는 국제 용병으로 그 비용은 시진핑이 부담한다. 총 1억 달러 규모의 물자를 지원할 것이며 러시아는 2억 달러 상당의 로켓 기술을 제공한다. 총 3억 달러 규모로 12,000명의 북한 군인이 전선으로 파견됐다.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훈련 후 최전선 파병 예정이며 이 대가는 이들 군인의 파견과 교환되었다. 2. 남한과의 연락 차단. 남한과의 연락을 끊는 것은 남한이 북한을 역공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북한군이 남쪽으로 대규모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10월 15일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일부 도로를 폭파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후속 작업을 진행하며 양국 간 육로 교통을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 북한의 정치적 지위 상승. 북한은 이번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이득을 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북한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얻고 중공으로부터 식량과 석유 그리고 달러를 제공받고 있다. 김정은은 이번 전쟁이 북한에 가장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는 북한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무기 상인들이며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는 큰 손실을 보고 유럽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러시아는 실패할 것이며 중국 경제도 실패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4. 중국 동북 지역 회수. 북한은 태양을 가리며 언둔 전략을 취하며 적절한 시기에 평화적 또는 전쟁을 통해 중국 동북 지역의 영토를 회수할 계획이 있다. 5. 김정은 가족에게 중공 관련 시황 설명. 김정은은 가족들에게 최근 중공의 상황에 관해 설명하며 중국의 제3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이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군사협력 문제로 중국 내 위원들과 군부의 불만 등 소극적인 저항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은 극도로 당황하며 회의 중 현기증을 일으켜 쓰러졌고 그때 장유샤가 중요한 순간에 시진핑을 구해주면서 그 후로 중용되었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버티지 못하고 병을 핑계로 러시아 지원을 미루고 있었으나 푸틴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러시아의 전쟁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끝까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미국을 자극할 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형 판다를 보내면서 뒤로는 러시아를 비밀리에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1억 달러 규모의 용병 지원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푸틴은 시진핑에게 강경한 발언을 했고 중국 국경 근처에 배치된 핵무기 장치를 가동하여 북경을 직접 파괴하겠다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의 편에만 서준다면 전쟁을 통해 북한에 중국의 동북아 획득을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시진핑의 실패는 하늘이 정한 것이라며 북한은 이에 대비해 전략적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이 동북지역에 병력을 증강한 것은 남한의 침공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북을 차지할까봐 두려워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6. 북한 군대가 중공의 국민당 타도에 기여했다. 김정은은 또 가족들에게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공과 국민당 간의 전쟁에서 첫째로
북한이 10만 명 이상의 병사를 지원했고 둘째로는 소련이 무기를 지원했다. 당시 중공의 림표는 국민당 군에게 패배해 거의 전멸했고 북한은 소련에서 10만 명의 병력을 훈련했고 게다가 수만 명의 동북에 있던 조선인들이 중공의 주력군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만약 북한군이 없었다면 중공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공이 한국 전쟁에서 100만 명을 파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우리는 그들이 중국 본토를 통일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남한을 통일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반쪽짜리 한반도를 빚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 김정은 북한은 대국 외교의 중심이다. 김정은은 북한은 고대부터 전투적인 민족이었고 오늘날에는 지혜로운 민족이다. 오늘날 북한 사람들은 전쟁하지 않고도 전 세계의 적들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다. 푸틴이든 트럼프든 우리 북한의 위대한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이어서 현재 우리는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고 시진핑은 우리를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물자 보급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매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시진핑과 중공은 패배를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이 한 번이라도 패배하면 중국은 분열되고 북한과의 전쟁 없이도 동북지역은 자연스럽게 북한에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 김정은은 시진핑을 모방할 뿐이라고 조롱했다. 김정은은 시진핑을 비판하며 시진핑은 사상 주체성이 없고 중공 전체도 주체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사람들은 지도자를 뼛속까지 영혼 깊숙이 사랑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진핑은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택동의 사상은 문화대혁명 때 이미 실패했으며 중국에서는 실패한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마오쩌둥을 숭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이 자신을 모방한다고 비웃으며 중국 TV에서 시진핑이 방문한 장면이나 군중들이 그를 환영하는 장면들이 전부 북한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창의성이 없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지도자를 사랑하고 울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시진핑의 모습은 모두 연출된 장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은 모택동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북한 지도자들을 모방하는 것도 어설프다. 때로는 푸틴을 따라하려 하지만 푸틴처럼 가슴 근육을 드러내거나 말을 타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김정은의 이러한 발언에 가족들이 웃었다는 사실도 언급되었는데 김정은은 앞에서는 보통 웃지 않지만 시진핑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모두가 웃음 지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중공과 시진핑은 경제난과 높은 실업률 속에서 북한 군인을 고용하여 러시아를 지원하는 행위를 중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